중국 한번 보시죠. 중국? 중국은 참 좀 특이한 팀인 게 뭐냐면 네. 이길 수 있는 팀인데 위협적인 팀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몇 명 정도로 쓰냐면 9명 정도를 써요. 네, 9명 정도 쓰고 지금 가드는 누구냐면 저기 자오루이가 메인 볼 핸들러 같이 보이지만 자오루이가 볼 핸들링을 함과 동시에 첸 슈아핑 이 선수가 볼 핸들링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자오루이가 슈터 역할을 합니다. 네. 슈터 역할을 하고 5번에 리아오 샨닝 이 선수도 나름 비중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세 선수가 돌아가면서 볼 핸들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자오루이는 이제 외곽의 에이스 우리나라 경기해야 될 선수인데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파워가 좋고 내외가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이렇게 봤을 때 수비로 제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예, 할 것 같고 안쪽에서는 그 민중 기자가 얘기했던 후진추 이 선수가 2m 10인데 기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슈팅도 있어요. 네, 슈팅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포스트업보다는 스크린 이후에 빠져나가는 롤 동작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알고도 못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위협적이긴 하다. 중국의 이번 대회 전력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좀 180도 달라요. 네. 근데 왜 다르냐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드라인 아까 말씀하셨던 자오루이부터 시작해서 후밍쉔 그리고 뭐 가오신, 라오샤닝 뭐 이런 청샤펑 이런 선수들은요 각 팀의 주전 가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는 중국이 거의 1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1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수들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팀의 지금 최악점이 포워드라인과 센터라인이에요. 맞아요. 지금 뭐 2m 21짜리의 위자하오 최근에 뭐 스페인 리그 간 선수도 있고 뭐 후진추는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이 선수 둘을 빼면 2m 10이 넘는 선수들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만났을 때 2m 10 넘는 선수들 4명 정도를 막 맨날 상대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명 있고 1명 2m 21짜리 선수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느려요. 네, 약점이 너무 많고 올 시즌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주전으로 올라온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진추는 여전히 경계가 되는 선수지만 이 외에 우리가 항상 고전했던 중국의 장신 포워드들 2m 그리고 중국 센터들 2m 10이 넘는 그렇죠. 이 포워드 센터 라인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기네들 자국에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높이가 너무 낮다. 포워드 라인도 높이가 너무 낮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만 봐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봐도 우리가 어디 털렸습니까? 중국 장신 포워드 라인에 완전 박살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지금 포워드 라인들이 지금 싹 다 안 나왔거든요 이번 대회. 그 뭐 미국 진출한다, 아니면 뭐 간다, 아니면 부상 때문에 못 나온다 해서 진짜 한 7명 정도가 못 나왔어요 이번에 주전 포워드 라인에서. 그래서 높이는 해볼 만하다. 높이는 오히려 승부해볼만 한데 이 앞선 싸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라고 좀 봐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냥 윙 자원이 약해졌고 그 2m에서 2m 5대였던 좀 빠른 윙들이 없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네. 근데 중국이 그동안에 역대적으로 보면 세계에서도 가장 평균 신장이 굉장히 높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때는 뭐 야오밍을 비롯해가지고 평균 키가 한 2m 5 정도 됐었고 계속 이렇게 장신환을 추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 리투아니아나 이런 팀들한테 스몰 롱구에 완전히 다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팀이에요, 이 팀은. 그리고 1대1이 굉장히 좀 심하고 야오밍 있을 때는 사실은 포스트업 공격도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중국의 지금 농구를 이렇게 보면 1대1 농구가 굉장히 많아요. 조직적이었던 농구보다는 수비는 조직적으로 하는데 공격에서는 잘 안 풀릴 때 보면 너 한 번 나 한 번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한 번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막기는 좀 더 쉬워요. 그 골을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후진추가 좋은 게 뭐냐면 가드한테 일단은 걸어주고 시작을 해요. 그거를 그 자오루이라든가 저기 청슈아핑이라든가 그 이런 선수들이 받아서 먹어요. 받아서 먹고 호밍시아는 슈터거든요. 이제 슛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선수도 이제 간간히 파는 건 있지만 슈팅 위주고 이 선수는 지금 컨디션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지금 상태이고 경기해야 될 건 자오루이인데 자오루이는 스피드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막으면 막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변수가 누구냐면 청슈 아이펑이에요. 저 선수가 굉장히 빨라요. 잘해요. 중국에서도 잘하는 선수예요. 굉장히 빨라요. 네. 굉장히 빠른데 석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곽을 자신 있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은 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저 선수가 보면 오른쪽 돌이에요. 왼쪽 돌파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저 5번 리오 샤닝 이 선수는 왼쪽 돌파는 많은데 또 오른쪽 돌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주준룽이나 이런 선수들은 윙 자원인데 저 선수들을 제가 볼 때는 매치업 헌팅을 한다면 저 선수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중 매치업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유기상 매치업이나 이쪽이 될 것 같은데 이현중 매치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빅 피켓롤을 하거나 네. 저 선수들, 그리고 지금 후진추나 저 위지하우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 대한 기본기는 돼 있거든요. 근데 해치백이 늦어요. 많이 늦어서 스크린이 걸렸을 때 대부분 다 그 드롭성이에요. 수비가 다운성이어서 거기에서 스페이싱이 굉장히 많이 나고 순간적인 3점슛 찬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중국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우루이가 보통 이제 속공에서 뭔가 나오는데 늦어요. 공수 전환이 한국보다 빠르지는 않다. 그래서 빅맨들의 피켓롤, 그러니까 2대2 공격은 2대2 공격을 좀 이제 경계하고, 그다음에 청슈아이펑의 빠른 돌파, 그리고 자오루의 어떤 슈팅 이런 부분만 좀 경계를 한다. 요 세 가지만 경계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중국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이번에 약점이 너무 많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약점. 2대2 안쪽 그 피켓롤 들어가는 거 사우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전에 중국에서 뛰었던 그 중국이 치렀던 경기 중에 사우디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사우디한테 완전 고전하거든요. 엄청 고전했죠. 사우디가 원래 아시아 중하위권 팀에서 지금 스페인에서 지금 이탈리아로 이적했지만 스페인 리그에서 뛰었던 라크만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거기서 중국이랑 대등하게 싸우는 전력이 됐단 말이죠. 사우디는 괜찮은 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중국이 그때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한 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우디 선수들 다 놓쳐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 싸움에서 사우디에 밀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쪽 그 키 큰 선수들이 많으니까 안쪽 수비는 탄탄하느냐? 아니요. 구멍이 너무 많아요. 3점 슛도 사우디가 많이 못 넣어서 그렇지 외곽 찬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공격 몰빵형 팀이에요. 어찌 보면. 수비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다. 예전에 중국은 수비가 엉성해도 사이즈로 막아내는 뭔가의 그런 전문 용어로 빡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즈에서도 막 2m 조금 넘는 선수들, 그럼에도 크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걸 연상했을 땐 2m 초반이면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코드스테이트 나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팀이다라고. 그렇죠. 근데 저 팀이 지금 그 젊은 선수들이 많고 활동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 전환은 좀 느린데 기본적 그 메인 볼 핸들은 아까 자오루이가 좀 느리기 때문에 공수 전환은 좀 느린데 기본적으로 활동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윙자원 쪽으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비에서는 볼 핸들러만 묶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돈 잘 얘기해 주시면 중국은 이번 대회 중국은 오펜스가 진짜 단조로운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후진초의 스크린을 활용한 2대2가 그나마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자오로이 같은 경우는 3점보다는 미드레인지나 그렇죠. 아니면 리머텍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브랜든 굿인 막는 것처럼 그 특징을 파악을 해서 그거 잡는 수비는 한국의 그냥 한국 농구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오로이 이럴 때 안영준 있었으면 그냥 락다운 그냥 제대로 해버릴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자오로이 보면서 안영준 있었으면 그냥 끝났는데. 맞아. 그게 문정현이나 안영준이랑 또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가드 수비수들이 좀 사이즈가 작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이 청주아이펑이 한 번씩 근데 또 3점도 과감하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은 되게 오펜스가 단조롭고 우진추나 이런 선수들이 막 안에서 화려하게 막 득점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리바운드 사소하고 이 정도만 되면 사실 수비에서는 꽤 괜찮을 것 같다. 막 외곽 폭발력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펜스에서는 말씀하신 그 2대2 수비호.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볼 무브도 많고 슬립이나 기습적인 움직임도 진짜 많기 때문에 지금 조벨리에서 보여준 그런 오프볼 무브 막 계속 부지런히 가져가면은 중국이 약간 정신없이 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약간 뭐랄까 단조로움, 공수의 이 단조로움, 약간 이 뻔함을 우리가 되게 잘 공략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대표팀도 뭔가 그 불안불안한 그런 구석이 있는 대표팀이었다면 근데 또 결국 풋백에 사이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팀은 되게 정교한 팀이라서 이거 중국 이 정도면은 할만한데 저는 이런 생각 경기 보면서 풋백이나 이런 건 좀 줘도 제가 볼 때는 또 그러니까 그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고 그냥 맞불 놔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맞춰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더블 포스트를 만약에 서더라도 뭐 하윤기 이승현 조합도 나름 괜찮거든. 근데 속도를 줄이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우리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길 네.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솔직히 중국 속도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지금보다 한 5cm 더 큰 선수들이 지금처럼 뛰어다녀갖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2m 뛰어다니는 거는 뭐 이제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근데 저는 이 지금 앞선에서의 그 중국의 강점이 있다면 저는 포워드 라인에서 유일한 지금 중국에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왕준재, 이 주성탄님께서 지금 네. 질문해 주셨던 왕준재가 저도 대회 전부터 계속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왕준재는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외각의 밸런스가 어찌 보면 우리 대표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면 그 레바논의 카얏과 같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왕준재가 뭘 하기도 전에 앞선에서 많이 해. 그러니까 너무 네.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에서 자기네들 리그에서의 주전 가드들이나 슈팅 가드들이 너무 많이 차출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볼이 많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후진추 외에는 그래가지고 그 되게 뭐랄까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지금 중국의 전력 자체를 잘 공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후밍슈안이 중국의 허웅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인기 많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근데 이 선수가 기복이 되게 심해요. 맞아요. 욕도 많이 먹어. 인기도 많은 그리고 것처럼. 그렇게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네. 예. 이 한국전에서 예를 들어서 난사하다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공짜죠 완전히. 근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슈팅은 놓치면 안 좋더라고요. 돼요. 들어가면 슈팅은 너무 좋더라고요. 폭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한 15점 차로 이길 거라고 15점. 그 왕준재 선수는 약간 좀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대표팀에서. 그리고 후진추나 위지아오를 쓸 때 왕준재를 같이 쓰게 되면 이 팀 구조상 스피드가 좀 더 많이 느려지고 트랜지션에서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왕준재는 써야 되는 선수인데 네. 이 구조상 많이 못 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내외각에서 모두 이제 활약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그 롤이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2대1을 중심으로 하는데 2대2 중심을 예를 들어서 후진추가 이제 스크린을 서고, 예를 들어서 뭐 청수야 하이펑이나 아니면 자우루이 같은 선수들이 이제 볼 핸들링을 할 때 이 선수가 있을 공간이 사실은 코너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 미스가 났을 때 풋백인데 그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는 또 골밑에 어떤 스페이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경기해야 될 선수는 맞습니다. 자, 그 중국 이번 대회 3점 슛이 경기당 11.7개에 43.8%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환상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너무 성공률도 높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중국도 지금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주성타님이 그 주성타님이죠. 네, 유튜브 네, 유명한. 엄청 유명하신 네. 분. 저번에 한번 구경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주 한잔 먹어야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중국 해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중국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봐도 중국 중에 제일 약해. 중국은 네. 1914년도부터 항상 약했어요. 근데 역시 그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라 저희가 반박을 못합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떨어졌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때 근데 8강 갔었나? 그때 막 세게 안 나왔지 아시안 않았나? 네. 그럼 뭐 저우치 뭐 이런 선수들 나오긴 나왔었는데. 아 나오긴 나왔죠. 아니, 어린애들 나왔어 그때는. 그랬는데 이 팀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의 양한센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야오밍 있을 때 말고 그 이후에 누구는 리지안레, 그다음에 저우치. 저우치가 농구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구 자체를 잘 못했다고. 이 선수가 키 크고 뭐 내외각에서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깰 수 있는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만 만나면 많이 고전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적절치 못한 그 전술, 그 이런 팀 스피릿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게 졌지. 중국이 농구를 잘하지 못했어요. 예.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우리 대표팀은 중국이 후라이팬 들고 싸우는데 우리도 후라이팬 꺼내가지고 작은 후라이팬 꺼내가지고 싸우자 이러는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 약간 다른 단도 들고 슉슉 이런 느낌이고 이러면은 할만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이번 아시아컵 한정으로 경기력이 솔직히 별로 수준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농구 잘하는 팀은 전혀 아니고 맞아요. 진짜로 이길 만한 것 같아요. 진짜 해보면 하다니까. 혹여나 우리가 정말 혹여나 지더라도 이 팀은 그 이상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정말로 우승 후보 절대 아니에요. 네, 물론 아시아 레벨에서는 또 뭐. 그리고 이번 아시아컵이 네. 어떻게 보면 호주 빼놓고는 그리고 뉴질랜드 좀 높고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일본도 지금 뭐 풀전력 아니고. 2020년도에 만났던 중국보다 지금 중국이 약한가요? 지금 중국이 더 세죠 그때보다. 네. 그때는 저우치 왕절인 거하이룬 다 안 나왔는데. 근데 편장님 손대범 해설위원님이 왜냐면 제가 대회 전에 결승 간다고 카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결승 간다고 하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는 인정하시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니까요. 23년에. 왜냐면 보세요. 어차피 중국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제 시나리오가 지금 업데이트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력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거의 100배예요. 계약권 100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우리가 8강 결정에서 괌을 만난단 말이에요. 네. 괌은요. 우리나라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학 대표팀이 나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로테이션 쫙 돌려가지고 우리 주축 선수들 한 20분만 뛰고 25분에서 한 23분 정도 뛰고 좀 쉬고 그리고 좀 그동안 못 뛰었던 선수들 약간 몸에 열을 올릴 정도로 뭔가 뛰면서 괌을 45점 차 정도로 이기면 돼요.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하루 쉬고 제가 중국을 왜 자꾸 이겨야 되냐면 얘들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 싫어서 그래요. 얘네 언론을 계속 제가 살펴보거든요. 레바논 이겼다고 역대급 이변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기사를. 레바논 이겼다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거 보고. 그동안 한국은 한 걸 봐요. 이변은 맞죠. 예. 근데 중국이 아예 우리나라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콧대를 한번 더 박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5점 차로 중국을 이긴다고 칩시다. 네. 제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15점 차 이상 승리거든요. 그 다음에 4강에서 제가 봤을 때 뉴질랜드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9.9인데 뉴질랜드가 경기력을 보니까 너무 세기는 해요. 네. 막 앞선에 예전에 웹스터 형제가 빠지고 나서 앞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브릿이 완벽하게 공백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빠른 요즘 현대농구에 맞는 센터 포워드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제, 은가타이 던지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뽀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에서요. 그쪽에 뽀록이라고. 한국의 수비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으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필리핀 상대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필리핀은 원래 수비가 약한 팀이에요. 한국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게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연장 접전 끝에 결승에 갈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상대로 우리 북산 엔딩이 나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결승 진출만으로도 우리는 아시아컵에 우승했다고 생각해요. 호주는 너무 거기는 신기지시는 게 무조건 세계에서 놀라 그러고요. 뉴질랜드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세계에서 노는 팀은 아니잖아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예요? 빠져든다.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 3MP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얼마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얼마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약간 사이비 같으니까 얼마 내면 되냐 얼마 이거죠. 진짜 헌금 네. 받아야 얼마 드리면 됩니까? 한동일님께서 진심으로 중국 한번 박살내는 거 보고 이번에는 기대가 됨 진짜로 하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재밌게 보시죠. 지난주에 민중구를 의심했던 사람들 이 이르농구 방송을 보시면서 이르농구를 같이 하는 이 두 사람도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번 주에 증명했잖아요. 레바논 카타르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방송 때 저는요. 우리나라가 그때가 언제지? 4강 끝났을 때네. 준우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주십시오. 민중구를 외쳐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그럼 너무 행복할 진짜 것 그랬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네. 정말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그 외신에서 사실 한국의 어떤 뭐 피바 랭킹 이번 파워 랭킹이 10위였고 실제로 이제 A조에서 거의 최하위 될 거다. 라거나 없어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반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민중국 기자 2승 1패 했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 비웃지는 않았어요. 그냥 걱정됐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까 다음 주.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그랬는데 지금 또 반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 떨면서 봤어요. 설마. 근데 저는 이제는 떨지 않아요. 이제 보면 웃으면서 봐요. 네. 오히려 무서워요. 우리나라 선수 너무 잘해가지고 이러다 우승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때문에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HN킴님이 예언 적중 기원합니다. 민중우 기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진짜. 근데 사실 이 아시아컵이 저희가 개요에도 써놨지만 이게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연관이 아예 없어요. 사실 아예 없어요. 월드컵 예선에서 뭔가 메리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우리는 이 대회에 진심을 임해야 되냐면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불참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려간 어떤 그 저번에 조편성 뭐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회복하고 향후에 월드컵 올림픽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좋은 경기력 보이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월드컵까지 스무스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준우승 진짜 민중 기자 말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농구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약한 건 사실입니다.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현지까지 가셔가지고 응원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선수들은 정말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대표팀 경기 쿠팡 플레이 하이라이트 조회수 보셨어요? 카타르에서 35만이에요. 35만. 한국 농구 경기 조회수가 35만?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제 주위에서도 솔직히 KBL 재미없어. 한국 농구 재미없어. 이러던 지인들도 와 이번 대표팀 농구 진짜 재밌다. 진짜 처음으로 이런 농구 본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이거 지금 저희가 불꽃 만들었거든요. 이거 쫙 태우면은 진짜 이 한국 농구에 대한 시선, KBL에 대한 시선까지 다 바꾸는 정말 좋은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번 대표팀 선수들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이제 레바논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반에 한 3점슛이 한 13개인가 12개 들어갔을 거예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들어가니까 무섭다. 네. 근데 괜찮아. 후반에 더 넣을 거야. 이랬는데 틀리지 않았잖아요. 맞았잖아. 네. 여러분 민중국 외쳐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결승 올라가서 아쉽게 준우승. 아쉽게 준우승하고 이현중 선수가 MVP에 선정되는 그 날을,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명진님께서 이름값 높은 대표팀 보다가 이번에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승패 떠나서 재밌고 응원하고 싶은 농구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말에 완전 100% 동의를 하고요. 여준석, 이정현 아웃은 너무 커 보입니다. 저도 이게 좀 커요. 걱정이에요. 맞아요. 사실 두 선수가 있었으면 중국전에서 훨씬 더 좋은 이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중국전에서 약간의 공백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이번 대회보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 한동희님께서 이번 국대 보면서 더 느끼는 이승현 진짜 좋은 선수임. 항상 열심히 하고 꾸준히 이승현 최고였죠. 내가 DB 팬이지만 탐난 선수 1순위임 옛날부터. 맞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사실은 이현중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 때 득점한 나도 있지만 그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들도 있다. 그중에 핵심이 이승현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 뭐 레바논전 때도 약간 분위기 해질 때 또 점퍼와 30도 넣어주고요. 네. 기가 막혔죠. 그리고 저희가 키미님 다뤘나요? 중국전에 이정현 생각나요.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가드진 쪽에서 이정현이 비중이 크니까 또 연결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